안녕하십니까, 석상바라입니다. 훈제를 기다리면서 훈제를 기다리면서 우리 훈제를 기다리면서 정비사로서의 그 중고차 이야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중고차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 결론을 먼저 말하면 나는 키로수를 차라리 중고차를 살 때 키로수 많이 뛴 차를 사. 뭐 예로 얼마 안 된 차, 신차인데 신새 차인데 뭐 한 6개월, 1년 미만짜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안 뛴 걸 사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차피 이제 AS 기간이 끝난 차라고 한다고 하면 키로수 많이 뛴 차를 사. 왜냐고? 보통 10만 킬로를 안 뛴 차들 같은 경우에는, 10만 킬로를 안 뛴 차 같은 경우에는 정비, 점검, 점검은 한다고 쳐. 점검은 무상 점검을 받으러 오지, 무상 점검을. 근데 10만 킬로 안 뛴 것들은 안 고장 난다고 생각을 해, 사람들이. 그래서 수리를 그렇게 잘 안 해. 대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수리를 잘 안 하고.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차라리 10만 킬로 이상 뛴 차들을 저렴하게, 키로수 많이 뛴 차들을 사지. 내가 일찌감치 정비를 하다 보니까, 잠깐만, 훈제를 한 번씩 돌려줘야 되니까 이제 마무리가 다 돼가거든. 연기도 많이 나는데, 내가 정비를 하면서, 일찍 하면서 친구들 차도 많이 봐줬어. 내 차도 당연히 봤지. 나도 중고차 많이 샀으니까. 근데 중고차를 보잖아. 그러면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돈에 맞춰서 살라고 그래. 돈에. 용도에 맞추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돈에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친구지만은 가오로 사는 친구들이 좀 있어. 예를 들어 뭐 원래 사기는 준중형을 살라고 했어. 근데 이 차 뭐 예를 들어서 아반떼를 사러 갔는데 아반떼 가격에 소나타가 나온 거야. 그것도 신차.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원하는 사양의 차가. 그럼 이제 내가 봤을 땐 그 차는 아닌 차거든. 근데 그 차들을 그런 식으로, 뭐 보통 준중형 사러 가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 중형차를 사러 갔는데 대형차를 사갖고 오는 경우가 훨씬 많았는데, 비교를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고. 내가 차를 사러 가면서 내가 제일 싫은 게 영업사원한테 끌려다니는 거거든. 친구들한테도 중고차를 살 때 어떤 차를 살 건지, 어떤 옵션을 선택한 건지, 어떤 색깔까지 정하라고 해. 중고차를 봐줄 때 네가 안 되는 색깔은 뭔지 선택을 하라고 하거든. 왜냐면 또 색깔 때문에 또 싫어서 안 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내가 차를 봐줘도 이제 내가 보거나 친한 절친들 차를 봐주러 가도 보통 하루에 4대 정도 보면 많이 봐. 4대. 그 뻥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뻥이 아니라, 잠깐. 내가 원하는 사양, 내가 원하는 옵션, 내가 원하는 컬러를 정해서 차를 보잖아. 그러면 한 4대뿐이 못 보더라고. 영업사원한테 끌려다니다 보면 그거보다 더 많이 보긴 하지. 근데 영업사원한테 끌려다니면 자기한테 유리한 차를 팔라고 그래. 그 영업사원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긴 한데, 내가 친구 차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아반떼 XD,
HD, 그지? HD 때 친구 녀석이 이제 어떻게 하다 사고가 났어. 그래서 다시 이제 아반떼 HD를 다시 이제 이제 중고차로 다시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그 시절에 이제 얘 같은 경우 이제 새 차에 준하는 차를 살라고 했던 거야. 새 차에 준하는 차를 살 때에는 장점이 뭐냐면, 일단 새 차값보다 한 200만 원 저렴해. 대체적으로. 거기에 등록세, 취득세, 신차 때 내는 세금 있지. 이게 신차 때는 한 10% 정도 돼. 차 가격에 10%는 뻥이고 한 7%인가 8%인가 되는데, 내가 뭐 영업사원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한 대충 한 7, 8% 되는데 그냥 거진 10% 된다고 잡으면 돼. 거기에다가 이게 나와서 이제 새 차가 말고 중고차를 사면 이게 확 떨어져. 그 세금이, 등록세, 취득세라는 부분이 확 떨어지거든. 내가 친구 녀석 차를 그 아반떼 HD를 받을 때 보려고 하니까 국내 내수에 이 무사고 차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사고 차라고, 그러니까 그 사양 그 옵션 맞는 거를 보러 가면은 이 차가 없어. 있어서 보여주면 다 사고차가 나오는 거야. 이거 딱딱딱 집어서 이거 사고 났다고 하면 걔네들도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라고 발뺌하는 애들도 있고 하긴 한데, 아니 속일 걸 속여야지. 그 뭐지, 성능기록부에도 그 단순 어떻게 보면은 판금도색한 거, 이게 티가 딱 나는데도 불구하고 무사고라고 우기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뭐 무사고라고 한들 무슨 수로 그 사고차라고 증명을 할 거고, 증명을 한들 뭐 차값을 주는 게 아니잖아. 그 거기에 대한 손해에 대한 것만 주는데, 그 최소한 그냥 이게 사고 찬 것 같으면 안 사는 게 차라리 속 편한 것 같더라고, 내가 봤을 때. 근데 아반떼 HD를 살 때 무사고 차가 없어. 왜 그런가 하고 알아봤더니 수출을 내보내는 거지. 수출. 무슨 소리냐? 차라리 내수에다 팔 때는, 자, 1000만원짜리를 갖고 와. 1000만원짜리를 갖고 오면 얼마에 팔을 거야? 손님한테. 내수 시장에 판다 그러면 손님한테 1000만원을 주고 갖고 왔어. 그러면 적어도 나는 50만원에 대한 마진은 봐야 되겠지. 적어도. 거기에다가 마당세라는, 그러니까 주차비지만 그 마당세라고 하거든. 그럼 주차비 내야 되지. 거기다가 상사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사 이전비, 그거 얼마 안 한다고 해도 상사 이전비 내야 돼. 그럼 상사 이전비 내야 되지. 차를 갖고 왔지만 상품성 있게 갈고 닦고, 어떻게 새 차까지 쫙 해서 한마디로 번지르게 윤나는 거 사겠어? 먼지 묻은 거 사겠어? 당연히 번지르르 한 거 사겠지. 그럼 번지르르 한 거 하게끔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 마케팅비, 그러니까 이 차가 들어왔다고 마케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마케팅비, 거기에 하자가 발생이 되면 뭐 이렇다 저렇다 구설수 얼마에 되는 그 하자 비용서부터 뭐 이래저래 세금 내야 되는 게 많이 발생이 되는 게 많잖아. 근데 수출을 내보낼 때는 그냥 1050만원에 그냥 툭 날리면 번거롭게 하자 뭐 해야 되는 것도 없고 그냥 1050만원에 갖고 가버리는 거야 걔네들이. 1050만원은 뭐 거짓말이면 1030만원에 그냥 갖고 가버리는 거야 걔네들이. 그러면 내수에다 파는 게 좋겠어, 수출을 내보내는 게 낫겠어? 수출을 많이 잡아와서 많이 내보내버리면은 박리담회라고 그러지. 박리담회. 차라리 그게 훨씬 수월한 거거든. 돈 주고 내 돈 들여서 물건 잡아다가 하자 처리해주고 뭐하고 손님한테 욕먹고 하는 거보다, 왜 이렇게 비싸냐고 깎아달라고 하는 거, 실갱이 하는 거보다 차라리 수출을 내보내는 게 훨씬 빠르거든. 잡아다가 빨리빨리 하면 자금 순환도 빨리 되고. 그렇지 않아? 만약에 내수에다 판다 그러면 1000만원짜리 차를 잡아왔을 때 1250 이상은 남아야 된다고 나는 보거든.
나는 정비사지 내가 중고차 매매상은 아닌데 그래도 한 1200에서 1250 정도는 남아야 걔네들도 뭘 할 수 있다고 나는 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중고차 하시는 분들을 다 사기꾼, 나쁜 놈, 뭐 이런 식으로 보지. 난 아니라고 생각은 하거든. 약간의 좀, 성의가 없는 거지.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거든. 성의가 좀 없는 거지. 내가 중고차를, 나도 사보고, 많이 가봤지. 근데 나는 중고차를 사더라도 내가 원하는 차종, 원하는 옵션, 원하는 컬러까지 딱 정해서 가. 뭐 인터넷이라든지 뭐 사이트를 통해서 그 차가 정말 있는지 물어보고 차 있어요. 지금 여기 어딘데 갈 건데 괜찮은가요? 물어봐. 이때 가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 쉽게 얘기해서 A 단지에 와서 전화를 하래. A 단지에 와서 전화를 했어. 근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라고 하고선 그 다음부터는 전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A 단지에 있는데 뭐 예를 들어 A 단지에 C 주차장에 있다는 거야. C 주차장에 가서 또 이제 A 단지를 가서도 하면 C 주차장 가갖고 전화를 해. 뭐 잠깐 기다리래. 이제 그럼 아무 차사야. 내가 이제 기다리다가 지쳐서 전화를 하지. 언제 아예 금방 나 말고 다른 직원이 내려갈 거래. 그러면서 와서 하는 말이 차가 여기 없대. 그래서 다른 곳에 있대라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뺑뺑이를 돌리려고 그러는 거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의 차를 두고 그 영업사원 차에 타서 이 영업사원이 계속 이제 싣고 다니려고. 목적은 그거야. 얘네들이 싣고 다니려고 그렇게 뭐 이렇게 뺑뺑이를 돌려. 그래서 차가 없으면 아이 됐다고 난 그러고 나와. 왜냐면 그거 타봐야 미안해서 다른 차라도 계약을 하게끔 아니면 그 차가 나올 때까지 자기한테 그러니까 계약을 성사를 시키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고 대체적으로. 그래서 나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거든. 만약에 정말 그렇다고 하면 뭐 알아보실 대로 알아보시다가 제가 매물이 나왔을 때 연락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한다고는 나는 얼마든지 콜 하거든. 볼 수는 있는 거잖아. 뭐 당장 차를 사겠다는 거 아니고. 중고차를 보러 가서 매물에 맞는 차를 찾기가 그게 뭐 쉽나? 그래서 그렇게 진실되게 나타나는 사람들은 콜 하지만 그렇게 그러니까 뺑뺑이를 태우려고 그러고 무조건 그냥 팔아만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중고차를 보면서 되게 피곤하거든. 뭐 하다못해 친구도 그러니까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자동차과를 나오다 보니까 중고차를 하는 친구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 근데 친구도 보면 야 저렴하게 뭐 요렇게 나온 차 하나 있으면 해줘봐. 친구도 계약 한 건 따내기 바빠서 사람의 의도를 모르고 그냥 그 돈에 맞는 차를 추천을 해줘. 돈에 맞는 차를 추천을 해주다 보니까 가서 있다고 해서 가서 보면 사고차야. 근데 사고차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접합차만 아니면 사고차도 나쁘진 않거든. 뭐 하우스 절단 정도는 소음하고 핸들 쏠림만 뭐 문제 없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뭐 손재주들 워낙 좋아서 수리 잘해. 하우스 절단이 뭐 큰 저기는 아니고. 근데 문제는 무사고차라고 해놓고서 이 차가 무사고차의 그 가격이면 저렴한 건데 사고차의 그 가격이면 비쌌던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친구도 자기가 잡은 차가 아니어서 그냥 사람들한테 말로만 전해 듣고 그냥 이 차가 그렇다다 보니까 가격이 싸게 나오다 보니까 그냥 소개를 시킨 거였지. 근데
야, 이거 봐라. 이거 사고차지. 이게 네 눈으로 봐라. 뭐 저기 할 필요, 미안해. 그냥 이렇게 소개받아서 이렇게 됐어. 그렇게 됐네. 야, 차를 소개시킬 때에는, 그니까, 얘기는 해줬지. 야, 그래도, 야, 정비사인데 나도 명색이야. 그래도 좀, 사고차면 사고차다라고 얘기해줬으면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하겠느냐. 라고 얘기를 한 적이 한 번 있어. 근데, 중고차를 보는 내 친구들도 보면, 그 성능 기록부만 믿고 그냥 이렇게 주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더라고. 정말 자기가 가서 미리 먼저 보고 이 차가 그 정도의 상태인 건지 어쩐 건지 확인해 주는 친구가 극히 드물어. 그날 같이 가서 같이 보는 거야. 야야야야야, 너 또 그날 같이 가서 같이 보는 거야. 미리 가서 좀 봐주고, 뭐 인간적으로 그렇게 봐주는 친구들이 극히 드물더라고. 근데 요즘은 그 부동산 중개하는 것처럼 중개 수수료 내도 그 세금 다 많이 띄잖아. 그런 것처럼 자동차도 그 중개 수수료에 세금을 많이 띈대. 그래서 옛날 같지 않고 나가는 게 많다고,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부분이 많아졌다고, 옛날처럼 그렇게 깎아줄 수 없는 구조가 됐다고 하더라고. 받을 금액 아니면은 힘들다고 하더라. 나라면 하우스 잘린 차인 걸 알고 샀을 때에는, 하우스 잘린 차거나 키로수가 많은 차를 살 때에는, 문제는 이 차가 내 선에서 폐차가 되거나 운명을 다 해야 된다. 왜냐면 내가 이 차를 갖고 와서 또 키로수를 더 많이 얹어 놓으면 이 차가 팔리겠어? 그 차를 살 때도 엄청나게 싸게 샀다고 하면 얼마나 또 싸게 팔아야 되잖아. 그지? 싸게 안 팔면 안 나가는 거잖아. 현금화 할 때는 손해를 많이 보지. 현금화 할 때는. 근데 현금화 하지 않고 이 차를 차로서 기능을 다 할 때까지 내가 쓴다고 하면 안 굴러가는 거 아니고, 어디 고장, 뭐 이렇게 심각한 고장이 아니라고 하면, 고쳐서 쓴다고 하면 손해는 아니라고 봐. 질려서 바꾸고 성능이 좀 떨어져 디자인이 뭐 찌질해서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바꿔서 그러는 거지. 그게 아니고 그냥 차 자체의 잔존물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손해를 많이 보지만 성능이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손해가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라면 중고차를 살 때 키로수가 많은 것, 사고차여도, 나 사고차 산 적도 있어. 근데 사고차를 살 때는 주의사항이 접합차는 피하고, 뭐 정말 접합차더라도, 접합차는 좀 그래. 근데 정말 돈이 없어서, 정말 싸게 나왔어. 엄청나게 싸게. 뭐 그런 경우에는 살 수 있지. 내가 돈이 없어서 산다고 하는데 그걸 뭐 어떤 식으로 말리겠어. 조금만 뭐 진짜 막말로 뭐 한 3년 타다가 폐차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나면 접합차도 괜찮다고 봐. 어차피 뭐 돈이 없어서 산 거잖아, 그지?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정말 오래 탈 차라고 생각한다면 키로수 많은 차거나 하우스가 절단이 됐더라 하더라도 소음하고 쏠림만 아니라고 한다면 하우스 절단된 차도 나쁘지 않다고 나는 생각해. 너희들 세대에는 중고차 보는 요령이 바뀌거나 뭐 형태가 달라질 수도 있을 거야. 아니면 이제 바디를 그냥 이렇게 탈부착식으로 바디만 따로 나온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어, 수리용으로.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현재의 차로서는 나가라면 키로수를 많이 탄 차,
키로수를 많이 타되 손을 많이 본 차. 키로수가 짧은데 손 안 댄 차는 차라리 가져와도 돈만 비싸게 주고 사고 뭐라 그래야 돼, 갖고 와서도 그만큼 돈이 계속 들어갈 일 뿐이었거든. 뭐 예를 들어 10만 킬로 미만의 차량들은 가격이 차 가격도 비싸지. 근데 10만 킬로가 되면 10만 킬로쯤 되면 장고장이 아니라 소모품 같은 거를 교환해 줄 때가 다들 도래하거든. 근데 갖고 와서 교환했겠지라고 그러고 거진 새 차 굴리듯이 돈을 안 들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 괜히 그럴 필요 없이 나 같은 경우는 키로수를 많이 탄 차를 갖고 와서 어느 정도 수리를 많이 한 차, 비용을 들여서 메인터너스 작업을 자주 한 차, 이런 차들을 갖고 와서 기본적인 메인터너스 작업을 내가 다시 어느 정도 하고 나라면 쓸 거야. 사고차도 저렴하다면 차를 어느 정도 어차피 미리 시범 주행 해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소음하고 쏠림만 없다고 하면 나라면 저렴하게 사고차도 산다. 안녕.